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주차 2교시를 시작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주로 우리 이제 암, 지질학을 다루기 때문에 그 암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3교시에서는 이제 토질에 대해서 다룹니다. 암 부분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 앞에서 1교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암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츰차츰 좀 공부해 가면서 앞으로 실무를 하면서 그때 모르는 게 있으면 이 교재를 바라보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해서 살아나갑니다. 지금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암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부분도 다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여러분 원디에 두고, 우린 토질역학적으로 토질역학을 다룰 때,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토질역학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암은 그 부분에 암의 성질과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암의 어떤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할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주시고 대책만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빨리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암에 대해서. 암 물질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는 이제 영어로 해놓고 밑에 그 한글로 번역해 놨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다 보니까 모든 교재를 지금 영어로 다 만들었는데 지금 한글로 다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부분에 여러분이 정 모르겠으면, 한글로 봐서 모르겠으면 위에 영어를 본 거, 영어 쓰는 거 보면 아마 더 이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해놨고, 또 시간도 없어서 지금 이렇게 밑에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암 암물질 볼게요. 락서브스턴스죠. 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암재료, 암물질. 암반의 고체, 즉 단단한 부분은 전행적으로 굵진 암코, 코어라면 그냥 덩어리. 암을 코어에서 얻어진다. 암물질은 나중에 여러분 집안조사 보면 이 코어를 떠서 이렇게 이제 암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떤 암이고 어떤 성질을, 공학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학적인 시간 규모, 그 다음 실제적인 암 분리, 암 분리 나중에죠. 암 분리는 국제적으로 암 분리하는 방법도 이미 한 몇 가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암 분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게 암 분리가 어디에 주로 쓰느냐면은 사면하고 사면, 산을 깎죠, 그죠? 산. 요 밑에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기 위해서 산을 깎는 거예요. 또는 터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터널. 터널을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 암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루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암 구조는 특별히 그들의 강도 특성에 현저하게 강합니다. 암 구조, 어떤 구조를 가지냐가 강도 특성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흙 구조가 굉장히 강도 특성에 많이 영향을 끼쳐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흙 할 때 설명하고. 그래서 암 분류가 필요하다. 암은 여러 원리들에 따라 분류되어진다. 즉 어디에냐면 기원 또는 생성에 의한, 기원에 어떤 기원에서 암이 어떤 암이고 이런 암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지질학적 또는 암석학적 분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암 강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암이 원암의 공학적인 분류도 하고, 그 다음 상기 기준들의 복합 상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원 또는 생성에 의한 분류 한번 볼게요. 이 기원 또는 생성에 우린 주로 이걸 다루는데 거기에는 화성암이 있어요. 이그니어스 락이라고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 대표적인 암입니다. 그 다음에 세디멘터리 락, 여러분 태저감 배웠죠, 그죠? 고등학교 때 그 무슨 과목인가 모르겠어요. 치약인가 뭐 이런 데서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 메타모픽 락 해가지고 변성암이 있어요. 그죠? 변성, 화성암, 태저감, 변성. 이그니어스 락 외워야 됩니다. 세디멘터리 락. 세디멘트하면 원래 침전됐다는 말이에요. 세디멘터리 락. 그 다음에 메타모픽, 이 변형됐다는 말이에요. 메타몰, 픽하면 변형됐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이그니어스, 분출 또는 관입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화성암이라는 이그니어스 락, 세디멘터리 락, 메타모픽 락 해서 화성암, 태성암, 변성암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분류죠. 자, 화성암 한번 볼게요. 화성암. 화성암은 지각 내에 뜨거운 용해된 실리케이트 물질이 고체화되었을 때 형성된다. 고체화되었을 때 형성된다. 지각 내에, 그죠? 지각 내에 뜨거운 용해된 실리케이트 물질이 고체화될 때 형성된다. 화성암은 화산에 의해 관입되거나 분출된 마그마에서 형성되며, 어디에서 형성돼요? 관입되거나 화산에 의해서 관입되거나 분출된 마그마에서 형성되면 화산은 냉각되고 고체화되죠. 그죠? 그 다음에 냉각되고 고체화되죠.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진다. 어떤 분류되냐? 그 분류는 분출 상태, 화학적 성질, 광물 종류, 광물의 구조와 조직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분류가 되어지죠. 세 종류 분류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마그마는 멘틀의 최고 상부 멘틀 있죠. 최고 상부 지역에 있는 지구 크러스트 바로 아래 내에서 발달한다. 마그마가 알겠죠? 가장 가깝죠.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1교시에서 제로에서 50km 사이. 그죠? 그것은 그 내에서 발생한다. 그들의 발생에 의해서 화성암은 두 개의 큰 그룹을, 화성암은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분류된다. 어떤 그룹이냐 한번 보면 관이방과 분출암. 관이방은 인트루시브 락이랍니다. 분출암은 엑스트루시브 락이랍니다. 이 관이방 분출암에 따라서 고학적인 성질이 달라진다. 뒤에서 잠깐 설명할게요. 자, 관이방은 다이올라이트, 섭노감, 가보로, 발리암, 대표적인 암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나이트, 화강암, 페그마타이트. 이건 한국말 없습니다. 페그마타이트. 그 다음에 시나이트 해가지고 심성암 종류. 그 다음 분출암에서는 우리나라에 많죠. 안산암, 안데사이트. 바살트 하면 제주도에 많죠. 제주도에 바살트, 햄모암, 다이아베이스, 휘록암. 그 다음 오시디안 있고 리올라이트, 유문암, 리올라이트 참 많이 발견됩니다. 유문암, 트레차이트 이런 암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이암과 분출암이, 관이암, 분출암이 어떤 차이점이냐? 관이암 또는 심성암을 보게 그들은 지구 표면 하 지각 내의 냉각과 함께 결정된다. 그들은 천천히 냉각되므로 여기 주시죠. 천천히 냉각되므로 조립구조 조직을 보통 한다. 조립구조 이렇게 천천히 냉기 때문에 이렇게 굵다 이거죠. 굵다. 조립도. 이건 지금 크게 그려서 그렇지 아주 미세합니다. 그 다음 분출암 볼까요? 그들은 지구 표면에 떡 가까운 용해 물질의 냉각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들은 빨리 냉각돼. 이건 천천히 냉각됐죠. 관이암은. 이거는 분출암은 뭐예요? 빨리 냉각돼서 세립에서 유리질 조각이 묻힐돼. 아주 가늘어.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도 세립지이므로 육안으로 구분되지 없다. 이 정도 분출암은. 그래서 분출암을 말하자면 또는 화산암이라고 그래요.
관입암은 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심성암이라고 이야기해요. 심성암. 알겠죠? 이렇게 분리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해서 말해서 화성암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그냥 관입암 또는 화성암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이거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관입암은 마그마는 지각 내에서 결정된다. 아까 앞에서 실리케이트 광물 그죠? 정량적으로 화성암의 가장 중요한 구성이므로 산성 압류가 65% 있으면 중성 압류가 55에서 65, 연기성 압류가 45에서 55, 초연기성 압류가 이 정도 있다는 건 그냥 여러분 지나가도 됩니다. 그냥 심성암 보세요. 여기서 관이암 중에 심성암 중에 마그마가 지하 비교적 깊은 곳, 서서히 냉각과되어 형성된 암석이며 일반적으로 거대한 암체를 형성하여 산출된다. 마그마는 냉각이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광물은 큰 결정으로 덕립상 조직, 아까 앞에서 그림 그렸죠, 그죠? 덕립상 조직을 이룬다. 산성암류 보자. 화강암 대표적인 산성암류예요. 그레나이트. 그레나이트는 뭐 색깔은 백색이고 주성분은 석영이고 그 다음에 암석 조직은 입상 결정이고 이렇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산성암류, 화강암이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 중성암류의 대표적인 섬록암, 다이올라이트. 이것도 색깔, 주성분, 이거 앞에 거 똑같아요. 색깔, 주성분이죠. 색깔은 암록색이고 주성분은 이 색깔은 여기서는 명확하게 명시했는데 암록색 또는 암회색이랬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현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색깔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모를 경우는 이건 대충 아는데 모를 경우는 육안으로 판정하기 이거는 좀 쉬운데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주성분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나중에 암 종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기성 암류 보죠. 발암, 가보로 이것도 색깔, 주성분, 암색 조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연기성 암류 감나무, 피올라이, 피리오다이트, 피리도타이트라고, 저도 발음하기 힘듭니다. 색깔, 주성분, 암석 조직이 사문암, 감남암도 있고 사문암도 있고 세레페타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있다는 것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화강섬록암, 석영섬록암, 몬조나이트가 있다. 반심성암, 아까 심성암 다뤘어요. 반만 심성하다 이거죠. 반만 아주 깊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에 있다 이게. 그것도 산성암류, 중성암류 이렇게 나와. 산성암류, 석영, 반암, 쿼츠, 포필리죠. 이것도 아까 색깔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중성암류, 반암, 포필리, 연기성암류, 아필라이트, 램프로필리, 프로필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출암 한번 보세요. 분출암. 이그니스랑 쪽에 분출암 화산암이랬죠. 그래서 볼케이닉 락이라고도 해요. 볼케이닉. 마그마는 표면으로 분출하고 표면에서 고체가 경화된다. 이거 앞에 설명했고 아주 작은 결정체죠. 그죠? 작은 결정체. 여긴 산성암류는 주로 유문암류 현장에 많이 발견했는데 유문암류. 이것도 색깔 주성분이 이래 쭉 있습니다. 주로 백색, 담회색, 담홍색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담홍색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 중성암류. 안데사이트.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결국 이건 분출암이니까 미세한 거죠. 미세한 세립질이죠. 그죠? 색깔은 암회색부터 시작해서 청색까지 있어. 그 다음에 석영암선 다이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 프로필라이트. 그 다음에 연기성 암류 보세요. 바살트, 우리 유명한 제주도에 많은 거, 구멍이 뿍뿍 뚫린 거 있죠. 해무암이죠. 그죠? 그것도 색깔은 회색, 흑색 및 회색이고, 세립질이다. 무거운 화산암, 용암이 풍부한, 그죠? 용암이 풍부한. 주성분 강물은 뭐 이런 게 있다. 휘성, 사이성, 이런 거 여러분 몰라도 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현무암은 아주 조밀하거나 많은 가스, 공기 풍선으로 충전되어 있다. 이것은 분출 시 지배적인 조건에 좌우된다. 이 충전되는 이 정도가 분출될 때 그때 조건에 좌우된다 이 말이야. 다음 현무암의 물리적 성질은 현저하게 발달한다. 따라서 평가 전에 철저한 조수가 요구된다. 다공질 현무암은 열, 냉방, 소리에 방지하는 우수한 전련성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공질이 구멍이 붓고 들어있으니까 뭐예요? 방음 효과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면 소리가 오다가 막히죠. 이렇게 구멍이 이러있다. 소리가 이렇게 오다가 흡수돼 버리죠. 그죠? 흡수돼 버려. 휘로감 다이아베이스도 있다. 그냥 넘어갈게요.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이거니스락 화성암 중에 인트로 관이밥이죠. 그죠? 관이 인트루시브락 그레나이트 보세요. 그레나이트 화강암이랬죠. 그죠? 그레나이트 다 달라요. 봐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이거 가지고 구분을 잘 해야 돼. 그레나이트.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지질도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레나이트도 일이 있다. 일이 다양하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거 보고 저는 이걸 암석을 다 모아갖고 사진을 다 찍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암석들은 다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있으려고 인트루시브를 관이밥이죠. 이거 화강암도 이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이거 봐, 희한하죠, 그죠? 색깔이 다 달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화강암인지. 그래서 지질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인트루시브라고 여기 이제 안데사이트. 이건 안데사이트 아까 인트루시브 아닙니다. 이거 엑스트루시브입니다. 엑스트루시브. 분출하면서 나오면 되죠. 그죠? 엑스트루시브. 안데사이트. 화산암, 안산암이랬죠. 안산암도 다 달라. 푸른색을 띠고, 이렇게 띠고. 안데사이트, 이렇게.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망치를 두드려 보고, 이게 안데사이트냐. 그러면, 그러죠. 분출암이냐, 관이암이냐 따지고, 그 다음에 관이암이면 분출암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해머를 내리칩니다. 해머를 내리치고 또 물에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을 제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봐요. 이거는 이제 인투시브 관이밥이죠. 그죠? 섭노감, 발레암, 피리오다이트,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 알겠어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지금 그림으로, 사진으로 실어. 그 다음에 요것도 엑스트루시브라 한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 발레암, 바살트, 햄모암. 그 다음에 히로감, 다이아베이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고, 이거하고 현장가면 혼돈을 하거든요? 이거 뭘로 보느냐? 같은 세립질이라도 봐. 이거 굵기가 다르죠? 요거하고. 이거 아주 세립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분불하고 또는 햄으로 내리쳐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루스 유문암이 굉장히 단단하죠. 그죠? 단단하면서 담홍색을 띈대지. 그죠? 담홍색. 그 다음 페그마타이트. 그 다음에 퓨마이스. 그 다음에 엑스트루스를 심성암 봤어요. 페그마타이트, 유문암. 그 다음에 세니타이트. 시나이트. 그 다음에 심성암, 시나이트 이런 게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 태적암 볼게요. 우리는 화성암은 끝났어요. 태적암은 다른 암, 식물잔해, 동물잔해의 지구 표면에 있는 물 또는 바람에 의해 축적과 퇴적해서 형성되고 나중에 고쳐야 될 암을 형성한다. 퇴적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태적암은 평균 지구 표면에서 얼마나 0.8km 두께에서 75% 차지. 여러분 대부분이 모르면 여러분 현장 가서 그냥 뚱치고 그냥 이거 퇴적암이다 하면 거의 한 90%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적암은 화성암에 비해 낮은 압력과 열을 받아 형성되는데, 화성암은 아까 분출돼가지고 높은 압력이 있었죠, 그죠? 높은 온도와. 근데 태적암은 그거보다 낮다 하는 것은, 낮다는 말은 태적암보다 화성암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죠? 태적암은 약하다. 태적암으로 구성된 침전물은 광물, 전기력에 의해 서로 함께 결속되어 있거나 느슨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태적암이 형성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태적암을 형성시키기 위한 과정이 뭐냐면은 풍화, 변질, 침식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운반을 합니다. 운반을 해서 태적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다져져서 그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성 과정이 풍화, 변질, 침식, 그 다음에 그게 운반돼서 태적돼서 안밀을 받아요. 안밀 계속 눌려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짐과 결합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태적암이 형성된다. 태적암의 성질은 태적 환경에서 영향 당연히 맞겠죠, 그죠? 태적 환경에 공통적으로 태적되어 형성되므로 현저한 뭐가 일어나 청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stratification or bedding이라고 이거 많이 나옵니다. 베딩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이걸 요 사이에 있는 거, 요 사이에 요 첫판은 여기 요런 것들이 다 베딩이라고 해요. 베딩이라. 그래서 청서, 스트랩스니 청리라고 하기도 하고 청서라고도 합니다. 요런 게 청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청서라고 합니다. 자, 태적암의 두 그룹은 세설성 또는 외인성 형태의 타입이 있고, 세설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갈 봤죠, 자갈. 굴러다니는 거, 이걸 세설성이라고 합니다. 비세설성은 자갈보다 훨씬 작고 굴러다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인성이 있다는 거죠. 자, 침정 그룹 유기물질, 이런 거는 여러분 모르고 지나갈게요. 모르시더니. 이 세설성 태적암을 보세요. 지폐에 노출된 기존 암석의 풍화 파쇄에 의해 형성된 세설물질이 풍화 바람에 형성된 세설물질이 물, 바람, 빙하에 의해 운반되어 해저, 호저, 하저 등과 육상의 태적과대에 형성된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쇠설성 태적암입니다. 그래서 클라스틱이래요. 클라스틱. 쇠설성 태적암의 구성은 처음에는 모함의 구성에 의존하는 계속적으로 그 원함이 안정될 때의 재료에 작용된다. 지구 표면에 존재하고 대단히 다른 그런 것이 작용인데, 이게는 석영, 운모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있다만 아시면 됩니다. 노출이 발생하는 속도는 태적 속도에 대한 제어로서 작용하고, 태적 속도는 태적물의 특성에 차례로 영향을 준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노출이 발생하는 속도는 뭐예요? 풍화, 강, 해양, 바람, 얼음 작용에 의한 작업 중의 요소들 뿐만 아니라 표면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알겠죠? 표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자갈, 이쪽에 자갈이 있죠, 그죠? 세설성에는 자갈이 있다. 자갈, 여러분 자갈 아시죠? 자갈, 여갑, 자갈을 많이 포함하는 시냇물의 바닥에 있는 모래와 자갈에 의해 형성된 게 여갑이라. 역을 한자로 하면 여기 돌석자에 낙이 있어. 낙. 오른쪽에 절길낙이 있어. 구른다 해서. 낙자. 이게 낙자. 이게 역이란. 이 강력함. 역자 들어가면 다 뭐예요? 쇠설성 태적암이다. 다음 모래도 굴러다니죠. 샌드스톤, 사암. 모래가 태적돼서 형성된 게 사암이에요. 샌드가 모래예요, 그죠? 거기에 스톤만 붙이면 돼. 네, 형성된 거. 그 다음에 암석 구성, 결속된 모래에서 형성되고,
암석 구성, 석영입자 및 장석입자 등의 세립, 모래입자 종류 및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런 거 여러분 장석씨 이름을 안 몰라도 됩니다. 샌더스톤은 주로 누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동물 중에? 사자가 좋아합니다. 사자가 굉장히, 사자집에 보면, 사자집 굴에 보면 전부 다 샌더스톤. 제가 라오스에 갔을 때 그걸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던지 차를 타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죠. 그 다음에 실트는 모래보다 작은 입자예요. 자, 실트질함은 세립질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실트가 경화대 형성됩니다. 경화대는 딱딱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스라는 거예요. 레스는 동남아에 참 많습니다. 동남아에. 레스는 실트 크기의 바람에 퇴적되어 형성되어 있으며 석영입자들로 구성합니다. 나중에 뒤에 풍화토를 배우면서 풍적토를 배우면서 이게 레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토의 퇴적은 주로 세립술, 점토 우리 많이 나오죠, 그죠? 점토 여러분 옛날에 공작 시간에 점토 사용 많이 했죠. 주로 세립질 석영과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점토 광물은 대부분 암을 형성하는 실리케이트 광물의 가장 흔한 파괴로 인하여 생긴 부산물이며 잔류 점토와 운반 점토를 나눈다. 그냥 점토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생산기 배우니까. 그 다음 그 대표적인 암물이 바로 쉐일이라고. 쉐일. 여러분 쉐일은 뭐냐면은 첨리에 의해서 특성화되고 점토 광물 석영으로 구성되어 쉐일에 보통 여러분 쉐일 석유 있죠. 쉐일 석유. 그 쉐일에서 끌어올린 석유를 말합니다. 첨리는 배딩 아까 청설했죠. 청설면에 평행하다. 그 다음 마더스톤 진흙이죠. 이게 그래서 이암이라고 합니다. 이암은 쉐일의 구성과 비슷한 입자 범위이고 점토 광물과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있는 것은 쉐일과 동일하나 첨리가 없어. 마더스톤은 첨리가 없어. 이래 보이는데 점토처럼 보이는데 이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질 않아.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마더스톤이야. 그렇지. 첨리가 있는 건 뭐 쉐일이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라임스톤 많이 나오죠. 라임스톤 주로 어디냐면 저기 뭐 기념관 이런 데 라임스톤 많이 사용합니다. 라임스톤은 탄산염이 50% 이상이면 탄산염의 반응 방해석이다. 기계적인 원인은 탄산염 세석의 축적물을 나타낸다. 그다음 배구남 돌로스톤이라는 그냥 이거 있다고만 했어요. 여기 브레스카 강력감이죠. 여기 자 브레스카 아웃크라프트 노두라는 거예요. 밖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길로째 노두 머리 두째 밖에 드러났다. 그다음 샌더스톤 아까 4mm 했죠, 그죠? 요새 샌더스톤 이런 형태가 있고 또 거기보다 더 흰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세송 퇴적한 부분 보세요. 지금 세일 아까 세일을 봐요. 세일 이런 것들이 천천히 쌓여있어. 이렇게 청서로 쌓여있으면 세일이야. 그렇지 않으면 머드스톤이 됐죠, 그죠? 머드스톤 뒤에 나올 겁니다. 실트스톤 아주 세밀하죠. 세일에 비해서 아주 세밀하죠, 그죠? 샌드스톤에 비해서. 슬레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슬레이트 여러분 불판 고기 구워 먹을 때 슬레이트 쓰죠? 그 슬레이트를 말합니다. 실트스톤 실트스톤 봐요. 이게 딱 청스가 있는 거 보세요. 청스가 쫙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콩그로머레이트 강력 이게 뭐 여러 가지 세설술 되는 이 자갈들이 이렇게 끼어 있죠, 그죠? 요런 끼어 있는 거, 요래 끼어 있는 거. 그 다음 레드스톤 붉은 샌더스톤 아까 흰 거만 있는 게라 붉은 것도 있죠. 샌더스톤. 그 다음에 세일 한번 보세요. 세일 요렇게 봐요. 청사가 이래 있죠, 그죠? 여기 보세요. 청사 한번 세일. 이건 굉장히 풍화에 노출 시에는 대기 노출되면 그대로 잘게 부셔서 흘러내려.
굉장히 우리나라에 맞는데 이거 공부 선정할 때 아주 조심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규모 사면 파괴가 일어나는 게 주된 특징입니다. 레드 샌드스톤, 아까 풀고 샌드스톤, 쉐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청서가 있죠, 그죠? 요거 보세요, 이렇게 청서가 다 풀렸어. 됐죠? 그다음 화학적 대저감, 대저감 중에 또 화학적 대저감이 있어요. 거기는 화학적 대저감은 물에 용해된 요소들이 침전물이 형성된 암염, 소금이죠, 염이죠, 그죠? 암염, 방해석과 석고 같은 광물이 화학적 대저감이다. 그때 철트, 그 다음 락솔트는 미주에 많죠, 미국. 락솔트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걸 패서 전부 다 어디에 쓰느냐? 암염은 락솔트를 주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을 녹이기 위한 재료로 사용을 하더라, 그죠? 먹지는 않습니다. 칼사이트 보세요. 칼사이트 이 화학적 대저감입니다. 집섬, 보석이죠, 그죠? 집섬. 헬라이드 꼭 보석처럼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유기질 대저감이 있어요. 유기질 대저감은 식물들이 썩어서 형성되거든. 유기질 대저감은 유기물질, 식물, 뼈, 조개 껍질의 유기물질에 의해 형성된 거. 이러한 광물이 물에 잠기면 팽창성이 굉장히 커. 유기질 요 라임스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물에 잠기면 팽창성이 커서 만약에 터널에 이런 것들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팽창이 커서 터널이 하중을 받아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은 오래 기간 걸리는데 국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빨리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게 빨리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화산세설. 세설하면 화산도 있어. 볼케이닉 애쉬. 제제죠. 제가 굳어서 형성된 암. 화산과 함께 분출하는 화산 분출물이 고개된 거다. 거기에는 터프라는 게 엉해함이 있어. 엉해함. 터프 여기 있네요. 여기 엉해함이. There is well stratification of bedding drainage. 청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청리가 잘 발달돼. 그 다음에 화산 엉해함은 터프라고. 터프 강력함도 있어요. 엉해 강력함. 그 다음에 석탄 있죠. 석탄도 여기에 해당돼. 화산 세설암 중에 이렇게 해당돼요. 석탄은 뭐예요? 물만 먹으면 녹아내리죠, 그죠? 사면의 기초에 이런 석탄이 있을 때는 무조건 뚫고 지나가라. 여러분 머리에 넣어두세요. 석탄이 있으면 무조건 뚫고 지나가라. 그 다음 마지막 메타모픽 변성암은 화성암, 태저감, 심지어 현재 태저감의 광물학적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고체 상태에서,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여기서 변성암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고체 상태 점진적인 변형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서 더욱 다져져서 기강의 깊은 곳에 형성된 게 변성암이죠, 그죠? 변성암이. 외관은 염리가 벌써, 염리는 낙엽엽자. 낙엽처럼 얇게 쪼개져 있어요. 그 다음 연합광물, 연약화면을 갖는 100개 상태,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100개 형태로 다양하다. 그림에 들어갈 거, 그 사진으로 볼 겁니다. 그 다음 폴리에이션이라는 말은 광물의 평행 배열에 의해 만들어진 청의 폴리에이션. 변성암은 폴리에이션이 주로 들어있다. 머리에 넣어두십니다. 폴리에이션. 변성암의 구조는 용해되지가 않으므로 원암의 원래의 화학적 구성이 불변하지. 용해가 안 되니까 원래 원암의 그 화학적 구성이 그대로 있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조립질이면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변성작용에서는 접촉 변성과 광력 변성이 있다. 원래 4개가 있었죠.
변성암을 형성한 작용은 변성작용도 있고 접촉 변성도 있고 광역 변성도 있고 압세 변성이 있다. 자, 접촉 변성암 볼게요. 기존 암석이 마그마 접촉에 의해서 마그마로부터 온도에 의한 열 공급을 받아서 변성된 거 이야기하는. 그건 홈펠스. 이 홈펠스 여기 있죠, 그죠? 홈펠스. 마블. 여러분 대리석 잘 알죠? 대리석. 대리석 저 집 부산에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네. 저거 어디 뭘 하냐면 접촉 또는 열을 변성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 변성은 지역적인 변성함이죠.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 파묻힌 암석의 구조운동, 구조운동을 반복적으로 받아 해서 고온고압화의 광고변 영역에서 걸쳐서 변성해서 작용한 게 광역 변성함이에요. 거기는 필라이트가 필라이트 처음에 바짝바짝 거리는데 이게 마치 보물 같아. 내가 외국에 가서 일할 때 필라이트가 이게 나는 보물 찾아냈다고 나는 부자 됐다고 그 주머니에 넣어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국내에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필라이트라, 필라이트. 모르니까 그냥 그 무거운 거 들고 온 거죠. 그런 크리스탈라인 시스터, 결정 편함, 그 다음 펜맘. 펜맘 안 있죠, 우리나라, 그죠? 펜맘 굉장히. 자, 귀화. 샌드스톤에서 형성, 비염리 구조다시. 만약에 변성함이라도 모든 게 염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귀환 같은 거는 폴레이션 염리가 없어요. 염리 없다고 변성함이라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자, 호상 변성함 펜펜만 한번 볼게요. 봐, 이거 석곡 구조를 받았어, 이렇게. 지각 운동을 받았다는 거죠, 석곡. 호상표면 이거 보죠. 와, 위에서 찍은 거 봐요. 다 항공사진 찍은 거예요. 이건 석곡 구조를 받아서 형성된 펜마입니다. 펜마음이 다른 구조가 석곡 구조를 받아서 호상 펜마음으로 변했는데 이게 그 변성함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펜마음 보세요. 펜마 요 생돼서 요런 것들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염리 현상 좀 보이죠. 요거 봐요. 펜마음 염리 현상 보이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다 보여. 혹은 뭐 펜마. 이건 석곡 구조와 염리 현상 같이 받은 거네. 됐죠? 그 다음 필라이트 천면. 여기 보면 반짝반짝한 게 있어요. 나중에 안에 들어가면. 이거 다 염리 현상. 그 다음에 시스트, 펜마, 페남. 그 다음에 그나이스 펜마. 펜마. 이렇게 됐죠. 압세압류는 이건 그냥 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청서라는 말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청서라는 것은 청의 순서라는 거예요. 베드 레이어, 지청. 지표에 노출된 암석의 풍화세설물은 바다로 이동하여 중력에 의해서 퇴적된 지층이다. 자, 스트래티피케이션, 베딩, 층리적 앞에서 설명해줘. 단층의 구성 입자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 경계면. 이는 퇴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층리가 이들안 됐죠? 이렇게 층리가. 자, 싱글레이어 하면 단층이에요. 층리면에 한정된 지층의 최소 단위를 싱글레이어란다. 단층이란다. 옆층 낙엽여창이에요. 낙엽여창. 단층 중에 퇴적물 입자가 나란히 선 뚜렷한 줄무늬를 옆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엽층, 기울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엽층. 층리면과 사교하는 줄무늬. 그 다음에 청서 구분은 암상청서 구분, 연대청서 구분이 두 가지로 나눈다. 그 다음에 정합과 부정합이 있어요. 차례차례 형성된 걸 정합이라고 하고, 쌓일 때 그렇지 않고 개호하는 거. 자,
정합암과 위아래로 겹쳐진 지층이 비슷한 상태로 연속적으로 퇴적하고 있다. 이게 정합이에요. 부정합은 서로 겹치는 두 지층 사이에 현저한 퇴적물 작용의 중단이 있다. 어떤 중단이 있어가지고 뭉쳤어. 그래가지고 엉뚱한 층이 형성될 때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합이라고 한다. 이건 또 나왔네. 미안합니다. 자, 지각 구성, 지각 운동에 의해 형성된 불연성매는 한번 볼게요. 불연성매는 안반의 강도와 변이를 지배한다. 불연성매는 건설된 구조물의 안전성을 지배한다. 자, 지각 운동이 있어요. 여기 암이 있다. 이때는 강도하고 변이가 있죠, 그죠? 이 두 개가 뭘 지배해요? 구조물의 안정을 지배하죠, 그죠? 그래서 암종에 따른 불연성매의 형태 한번 볼게요. 화성암은 주로 전리가 있어, 전리. 조인트라고 해요, 조인트. 그들은 불규칙한 분포를 보인다. 화성암. 이그니어스 락이죠, 그죠? 세멘티드 락은 뭐야? 퇴적하면서 주로 폴트. 안반의 전단 파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걸 폴트라고 하죠. 단청. 청리면, 청리. 퇴적층의 층들 사이에 있는 경계면 요거 청리라고 하죠, 그죠? 요거 청리. 그 다음 변성암 메타모피 이렇게 염리가 주로 써있다. 염리 요런 염리 그죠? 요런 염리. 그래서 각 암에 따라서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변성암 석곡이 지각 운동에 의하여 암반은 파도 모양으로 굴곡되어진 행성이 석곡이다. 석곡은 암반 내 상이한 응력 분포 결과를 나타내며 터널과 같은 토목 구조물의 중요 문제를 일으켰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요런 석곡을 받았어요. 그죠? 석곡을 받았어요. 석곡을 받았는데, 요때 터널 저기 짓겠다. 상향으로 저기, 이건 하향으로 석곡인데. 자, 요 석곡. 자, 여기 터널 지면 이쪽에 물이 많이 오겠죠. 그죠? 물이. 흐르는 물이 여기 다 집중돼. 그러면 터널로 다 들어오죠? 굉장히 불리하죠. 터널 자체가. 그래서 방수를 잘 해야 돼. 요거는 보죠. 요거는 위에 응력이 집중이 되죠, 그죠, 요게. 그러면 요 터널 요 꼭대기 부분, 이 상부분이 집중이 돼. 보강을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요쪽 좌우측이 또 달라. 좌우측의 응력을 받는 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안정하려면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설계 시에 공법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다음 단층판, 판의 움직임은 지반 파쇄로 발생시킨다. 아까 앞에서 했죠. 정단층은 인장에 의해서 발생. 정단층. 역단층은 압축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력으로 안 내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압축이기 때문에. 인장은 그대로 잡아 당기니까 그냥 중력 위에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죠. 중력 방향. 전단단층은 전단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그림 보죠. 그죠? 정단층, 역단층, 그 다음에 전단층이죠, 그죠? 자, 무거운 부분, 윗부분, 이게 윗부분이죠. 윗부분이 내려오는 게 정단층이죠. 이 윗부분이 어떻게 해요?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역단층이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게 길이 방향으로 삐끌리실 때, 이게 뭐냐면 전단층이라고 해요. 자, 파쇄대 한번 보게. 파쇄대, 클러스터 존이거든. 암석이 파쇄, 세편화하여 띠 모양으로 연속 분포하고 있는 상태를 파쇄대가 나타나면 구조적으로 아주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한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엔지니어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된다. 안반의 전단 파괴가 원인된다. 이쪽 부분에 서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이 쪼개지는 거죠. 그죠? 쪼개지죠. 그 다음 심 한번 보게. 심 S님. 폭이 좁은 파쇄대. 파쇄대는 폭이 좁다. 그걸 심이라고 그래요. 얇은 연약층. 그쪽에 얇은 연약층이 형성돼서 점토화가 생성되면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중이 강하게 작으면 그쪽이 점토에서 미끌리죠. 그죠? 미끌리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지층이 갈라지기, 서로 삐끌려서 구조물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화성암 조인트를 했죠. 그죠? 화성암 조인트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요 그림으로, 요 사진으로 나왔죠. 요 봐서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조인트야.
요거도 봐요. 요건 주상 조인트라도 왜냐 기둥처럼 쓰여있다. 그래서 주상 조인트. 요것도 주상 조인트. 칼럼 조인트라고 합니다. 이거 칼럼 조인트. 요거 한번 조인트 한번 볼게요. 요거는 수평 조인트죠. 그죠? 수평, 요거 조인트. 그러면서 또 수직도 있어. 두 개 다 있어.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주상 포인트, 칼럼 포인트, 칼럼 조인트 쪽이죠. 요거는 어때요? 요거 수평 조인트 쪽이죠. 다 같이 기록하고 있어. 요쪽도 마찬가지죠.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중구난방이야.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뚜렷하면 우리는 참 하기 쉬운데 이게 안에 숨겨져 있다가 이럴 때는 나중에 구조물 다 짓고 난 뒤 거기서 터널이 붕괴되는 예도 가끔 있습니다. 이 정단층 한번 볼게요. 요 정단층 요거 하고 요거 저기 자 1하고 2가 어느 것이 위죠? 2죠 그죠? 2가 어떻게 해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도 내려왔어요. 여기. 그럼 뭐야 중력방향 내려왔으니까 정단층이야. 요거 전단층이죠. 요거 봐요. 쪼개지는 거. 아까 전단에서 일어난 거. 요거 전단. 맞죠? 그죠? 이건 전단층 끊을 젠자. 두부 자르듯이. 칼도차가 밑에 붙어.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전단층이죠. 전단층 요 중간에 이렇게 전단층이 돼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크게 전단이 됐어요. 이 암과 이 암 사이, 그죠? 예. 베딩 프레임은 청소죠. 아까 보여요. 쭉 요런 데서 청소가 쫙 있어요. 근데 청소 안에 강관이 굉장히 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 누워 있죠, 그죠? 이 청소야. 베딩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폴딩 한번 폴딩 썼고. 아까 봤죠, 그죠? 이런 상태. 변성함이죠. 폴딩은 지각 반동을 받아서 형성된 암이 변성함이죠, 그죠? 여기 위에서 지상에서 봤을 때 항공사진. 요거는 폴리에이션 아까 변성 염리랬죠, 염리. 얇게 이렇게 아주 얇죠, 그죠? 그러면 이거 햇볕만 받으면 이거 다 무너져. 다 내려가. 그래서 비탈면 삼행 공법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정하는 다른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요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 요거 봐요, 요거. 석국도 받고 염리도 막 자잘하게 있죠, 그죠? 됐죠? 그 다음 크러시던 파세대죠, 파세대. 요런 것들이 다 쪼개져가지고 파세대를 형성했어요. 아주 취약한 지역이죠, 그죠? 이런 것들 아주 취약하죠. 그 다음 파세대 좁은 부분이 뭐해서 심이라고 했죠. 요 보세요. 꺼멓게 이렇게 형성해. 좁은. 요렇게 생긴. 여기 뭐야. 아주 얇죠, 그죠? 아주 얇죠, 아주 요런. 여기도 마찬가지. 염리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여기 아주 얇아. 요거 심이에요. 요거 다 심이에요. 검게 형성되어 있는 게 요거 심이에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예요? 아까 지각운동, 그 다음에 암 종류가 뭐가 있고, 그 다음 암 종류 세부적인 것은 다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지질학적으로 어떤 단층이냐, 뭐 파세대를 형성하냐, 그 다음 어떤 암 종류에서는 어떤 종류의 단층이냐,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폴레이션, 즉 염리를 형성하고 있냐, 이런 거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러면 그거 공학적, 그것만 연약하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또 길어지네. 2시간이 너무 길어졌네. 둘째 시간이. 죄송합니다. 자, 셋째 시간 들어갈게요. 셋째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